정치권의 과거와 현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의도 평행이론의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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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평행이론의 주인공 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과 2015년 건물이네요. 2000년은 이번에는? 명동성당이고 2015년 조계사인데요. 야. 네. 건물로 비교를 하시고. 그렇죠. 그 사람이 아니고 네. 건물인데 네. 사실은 그 2015년 이번에 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을 하고 있다가 25일 만에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자승총무원장이 오늘 정오까지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다. 나가라는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뭐 사실상 나가라는 통첩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돼서 사실은 한상균 위원장이 이제 나와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우리가 그 15년 전인 2000년에도 저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통신노조원들이 명동성당에 가서 천막농성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냥 조용히 농성만 하고 시위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밤에 막 돌아다녀가면서 방뇨하고 그 아니 명동성당에서요? 성당 내. 네. 그리고 거기 이제 결국 미사가 그러니까 방해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여신도들 항의하니까 폭행하고 아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주임 신부가 결단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곤란하다라고 얘기했고 당시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도 물론 미사가 방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퇴거 요청을 경찰에다가 한 거죠. 아예 그냥 나가라? 나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걸 이제 그냥 시설 보호 요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설이 한국통신노조에 의해서 지금 침탈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퇴거 요청을 사실상 경찰에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이제 저런 식의 그 농성 시위 장기 농성은 없고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주임 신부의 허락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그 조계사 사태와 2000년 명동성당 사태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평행이론 주제를 올려봤습니다. 당시 이 교구장이셨던 고 김수환 추기경이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명동성당이 그래도 좀 뭔가 시대를 좀 앞서갔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시대가 달라진 걸 좀 인식을 한 걸까요? 원래는 민주의 성지로서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선종하신 이제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 선각자지요. 사실은 뭐 1970년 중반에 그 당시 이제 긴급조치 시절에 사실은 원주 대교구장이었던 지학순 주교가 체포되고 구속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그때부터는 1970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직전까지 물론 나중에 보면 뭐 김영삼 뭐 김대중 정권 때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정권 또 중간에 노태우 정권까지 조금 보면은 공권력 권위주의 내지는 공권력이 득세할 그 시절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3대 종교 중에서 명동성당은 일제 도피처, 일제 소도라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도라고 그래서 보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면은 일종의 정부 공권력도 일정 부분 그 치해 법권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고 바로 70년 중반에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절에 그 엄혹하던 시절에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화 운동하던 그런 어떤 민주화 투사들을 피난처를 많이 해줬죠. 제공을 해주었던 거예요. 그랬던 김수환 추기경이 바로 2000년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 그 통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제는 민주화 됐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시네요. 민주화 되었는데 너희들이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정정당당히 그것도 그게 김대중 정부 시절이에요. 그러네요. 2000년이면. 2000년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입니다. 이젠 언제까지나 너희들이 여기 와서 보면은 실제 뭐 관계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로 난장판을 벌이고 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항의하는 신도들 열악한 여신도들 폭행을 가하고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2001년에 단병호 당시 노총 민주노총 위원장도 거기서 한 20일 동안 여름에 천막 농성 쳤습니다. 그때도 퇴거 명령 내렸습니다. 나가라. 그때도요? 그럼요. 나가라. 나가라. 더 이상 너희들이 정정당당하게 너희의 입장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그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너희들이 공권력 우리의 종교의 그늘 아래 방패 삼아서 이러고 있느냐. 나가라. 그때부터 사실은 2001년 그 이후 2002년부터는 이 시위하던 시위꾼들이라고 그러죠. 시위꾼들이 명동성당을 안 갑니다. 그래서 조계사로 자꾸 들어가는군요. 그때부터 서울 시내에서 바로 명동성당하고
종로를 중심으로 예. 딱 대척점에 있는 데가 어디냐니까 조계사 조계종 조계사예요. 조계사로 한번 숨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조계사에 들어왔을 때는 몇 번에 보면 공권력 집행이 4차례 됐었습니다만 네. 그때마다 보면은 또 조금 무감각하게 또 보면 공권력을 집행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뭐 경찰청장이 사과라고 서울경찰청장이 사과라고 종로 경찰서장에 가서 108배를 드리고 네.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앞서 우리 최 편사 말씀하신 대로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 보면은 명동성당의 역할은 분명히 그 당시 상당수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었고 이번에는 물론 한상균이요? 한상균이 아니라 우리 저 누구입니까? 자승스님. 자승 스님이 어제 결단을 내리심으로써 문제가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조계종에서도 그런 예전에 또 한번 퇴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번 한상균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계종이 이번 기회를 갖다가 어떤 계기로 삼아서 분명한 입장을 아마 앞으로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상균으로 인해서 조계사 신도에도 다 갈라져가지고 조계사 신도의 일부는 한상균하고 몸싸움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 일반 국민의 상당수가 과연 이 종교에 대해서 그럼 계속해서 이런 거를 용인해줘야 될까 하면서 조계사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게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준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나 성당 같은 데도 이 민심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00년 당시에도 김수환 추기경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그 전에 그 어떤 민주화를 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보호했던 그 전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으로서는 당연히 자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는 변화된 시대에 발맞춰서 성당도 변해야 한다라는 걸 천명을 하셨고 그래서 바로 그 당시 명동성당의 주임 신부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런 농성이나 시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갈등을 빚는 사태 이런 건 막아야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소위 뭐 민주와 반민주 구도로 그 정치권이 짜여졌을 때는 이 민주 인사들을 보호하는 거에 관해서 명동성당 신도들이 별로 반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빚는 일이 없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그다음에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아니고 이제 정통성 있는 정권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자 이제는 변했으니까 신도들도 변화된 거에 맞춰서 명동성당도 변해야 한다. 그리고 농성과 시위도 거기에 맞춰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하는 것 때문에 주임 신부님도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00년 저런 일 이후에 명동성당에서 몇 차례 또 그 농성이나 시위를 허락한 적은 있습니다. 그 허락했을 때 이 조건이 바로 뭐냐면 미사를 방해하지 않고 성소라는 게 성당이죠. 더럽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명동성당이 뭐 다 그런 걸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명동성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결국 조계종도 뭐 마찬가지고 종교라는 거는 사실 정의와 부정의, 뭐 양심과 비양심 이런 데서 정의나 양심을 결국은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도 아마 허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명동성당의 사례처럼 조계종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의와 양심이 아닌 그야말로 뭐 시위를 위한 시위 또는 뭐 반정부적인 거 범법자들의 뭐 은신 이런 것들은 막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상균이 하루 정도 더 은신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 어제 물리적 충돌을 막은 거는 이 자승 스님의 한수, 스님의 한수라는 이 중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자승 스님 그 녹취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상생과 원칙을 가지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위원장이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금일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었으나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기자회견 내용을 감안하여 일단 집행을 연기하겠습니다. 뭐 조선일보는 신의 한수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아니, 스님의 한수죠. 스님의 한수. 신의 한수는 아니고 스님의 한수.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수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사실 여당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경찰은 뭐 당연히 부담스럽고. 그렇죠. 근데 참고로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법명도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세례명도 있습니다만 예. 어머니 유경수 여사 때부터 굉장히 특히 이 불교계에는 굉장히 느낌이 좋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아, 예. 그렇죠. 근데 어제 저는 그 총무원장 스님의 그 한수가 네. 정말 스님의 한수라고 봐요. 왜냐하니까 처음에 한상균 위원장이 이제 조계사에 예. 지난달 16일이죠. 한상균 위원장이 피난에 왔을 때 그때 문제가 되었을 때는 화재위원회 도법 스님이 그랬죠. 나가고 맞아요. 그때는 뭐 일 때문에 아마 총무원장 스님이 출장 해외 출장을 잠깐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시고도 그때까지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만 계셨던 거예요. 듣고만 계셨던 거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경찰도 보면은 그저께죠. 이제 구은수 서울 경찰청장 강신명 서울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24시간 말미를 주고 네. 어제부터 분명히 집행하기 시작하면서 한 600명, 10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둘러싼 가운데 하나하나 뚫고 사실은 매트리스까지 깔고 매트리스 다 예, 깔았어요. 예. 그리고 구름다리 치우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마지막 그 다 통로 확보했고요. 네. 그렇죠. 나중에 저 열쇠공이 딱 뜯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모양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예. 어제 마침 보니까 조계사 스님들이 이거는 당신들이 아무리 공권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네. 성소로 할 수 있는 사찰에 이렇게 공권력을 갖다 확 넣어갖고 이렇게 예. 막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예. 어제 한 300명 보면은 그 종무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인간띠를 형성하고 그렇죠.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런 가운데 이야 이거 진짜 이거 폭발 일보 직전 아니냐. 그렇죠. 사실 걱정스러운 입장에서 저도 끌어내는 줄 알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보면 어느 모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보니 절묘해요. 저 절묘하게 아까 보세요. 우리 자승 스님 말씀이 앞에 쭉 얘기합니다. 갈등을 더 어쩌고 예. 저쩌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자 한상균 위원장 문제는 내일 정오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해결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맞아요. 단정형이에요. 예. 네. 해결하겠습니다. 예. 이 순간에 아마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흠칫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동안 네. 한상균 위원장이 너무 심했어요. 처음에는 갖다 살려주십시오. 갔다가 뭐 제가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예. 온갖 이런 일 하다가 막상 12월 6일 날 나가라 그랬더니 왜 나가라 그럽니까? 왜 스님들이 왜 비판글 엄청 아니, 올렸잖아요. 제- 제- 정권의 하수인이다. 제 표정 좀 이랬잖아요. 봐주셔야 돼요. 예. 아니 왜 스님들이 왜 정권에 눈칫밥을 갖다가 드십니까? 아니 뭐 신도회가 이건 옆에서 아니었어요. 라면 끓이고 그렇죠. 있다 그러고. 그거는 뭐 단식 중이라고 예. 네. 뭐저 신도의 고위 간부들이 무슨 정권의 하수인입니까? 예. 그야말로 적반하장에. 맞아요. 그 죽어가는 사람 물에서 건져내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오히려 적반하장. 예. 이러면서 불교 신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들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리 싸늘해졌다 하더라도 어제 네. 만약 경찰 병력이 우작배기식으로 잡아 끌고 왔다면 또 반전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스님들도 청와대 앞에 가서 또 그렇죠. 막 법회하고 네. 막 그럼 법회하고 이제 예. 이렇게 되면은 정말 보면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안 풀리는 마당에 예. 뭐 정권도 부담스럽고 조계사도 부담스럽고 네. 모두가 부담스러운 이런 측면에 오늘 어제 한상근 위원장 스님의 스님의 한수가 한수가 네. 결국 어쨌든 오늘 그래도 갈등을 해소하는 뭐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은 좀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네. 아까 기자회견하는 것도 아주 좀 듣기 아주 싫었어요. 골상 사납더라고요. 뭐 20분 열사처럼 넘게. 했어요. 열사처럼 1시간 동안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당한 그런 하나의 자진출두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지 보면서도 한숨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사실은 거기서 나오자마자 바로 수갑 채워서 체포해서 데리고 가는 건데 네. 예. 이번에는 하여튼 뭐 그 한 24일간 참았던 경찰이 그렇고 이번에는 그 순간에도 경찰의 자제력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거는 이제 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뭐 24일간 자제했는데 또 오늘 막판에 뭐 그렇게 돼서 모양을 구기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아니 그래도 드는데 1시간 동안이나 그 대웅제 아니 그 저 조계사를 다 돌아다니고 20분 돌아다니고 25분 동안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장까지 다 마련을 해줘야 됩니까 범법자에게? 그러니까 뭐 마련을 해준 건 아니지만 이제 네. 그로 인해서 이 조계종 내에도 사실은 약간 진보적인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아까 뭐 화쟁이도 아까 뭐 좀 그럴 체포하려고 수도 그럴 때 있고, 예. 체포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막 나와서 막는 막는 스님도 분들도 계시고 계시고,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자승 총무원장이 어제 회견을 자꾸 스님의 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조계종 내에도 저 문제를 가지고서 강경 온건이 맞서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맞서 있으니까 총무원장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도회의 입장, 신도회는 나가달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입장을 100%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화쟁위원회 같은 약간 진보적인 스님들의 입장을 100% 들어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 적당한 타이밍을 보고 계셨다가 이제 경찰의 그 집행이 네. 임박했을 때 그거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완충작용을 하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어저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네. 겁니다.
경찰이 집행이 임박했잖아요. 그리고 매트리스도 깔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는 되는 상황에서 내일 오전까지만 정오까지만 연기해달라. 네. 해결하겠다 하는 얘기는 정오가 지나면 경찰로 하여금 이제 공권력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문을 열어주겠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 뜻이야. 예. 그런 거를 한상균 위원장이나 민주노총이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제의 자승 총무원장의 그 말씀은 뭐 오늘 정오가 지나면 집행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어떤 불교계 내부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한꺼번에 잠재우고 그다음에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한 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내용과 시기가 적절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계속해서 외쳐대고 있는데 지금 진보좌파의 모습은 비정상으로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범죄 기족이 계속 양산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말씀하셨죠. 왜 보면 오늘 한상균 위원장이 거의 한 1시간 가까이를 갔다가 조계서 경례를 갔다가 뭐 투쟁도 하고 말이지 가서 이 머리띠 두르고 악수하고 무슨 20여 분 자기 얘기는 한 3분 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준비해온 회견문 그거 보니까 20분을 갖다 읽고 그다음에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생하게 상중계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뭘 느꼈을까요? 자,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보니까 980만 비정규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마침 머리가 어제 조선일보가 기가 막힌 게 어제부터 민주노총을 갖다 해부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어제 상, 오늘 중. 저도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공부해봤는데 몰랐어요. 1931만 전체 대한민국 근로자 중에 3%밖에 안 되는 63만인데 그 63만이 누구냐? 금속노조. 쉽게 해서 연봉 9,700만 원 받는 현대노조 등 15만 명. 다음에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코레일, 공공운수노조 15만 명. 다음에 그야말로 철밥통을 끼고 사는 공무원노조, 전공로가 8만 명. 그 다음에 교사들, 전교조가 5만 명, 도합 43만 명이 이른바 민노총의 주축 세력이군요. 68%입니다. 이게 63만 중에 43만이 이렇게 하면 철밥통을 끼고 사는 귀족 노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상 자기의 이익을 갖다 꽉 틀어주고 있는 바람에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가 17년 만에 다시 개최돼서 이번에 9월 15일 날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노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노총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노동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비정규직 70몇 %가 제발 좀 2+2로 해다오. 지금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2년 더하기 2년 4년 늘려다오.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귀 막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공로, 전교조 다 보면은 정년 보호받고 있는 그야말로 귀족노조 중에 귀족노조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아까 한상균 위원장이 한 20여 분간에 걸쳐서 읽는 얘기를 듣고 이게 2015년이야 아니면 1945년 해방 직후에 전평 그러니까 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전평 조금 좌익 계열의 노동총 전평이야. 맨 보면 뭐 대정부 투쟁, 뭐 개혁. 우리 사회 박근혜 퇴진.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른바 대한민국의 작동 시스템 전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갖다가 오히려 나는 생생하게 국민들이 보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보면은 민주노총이 점점 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10년 전만 해도 민주노총이 노조 190만 노조 중에 차지하던 비중이 43.5%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33.1%로 한 10%포인트가량 떨어져 있어요. 특히 보면 연령 많은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뭐 아까 말씀드린 현대노조 자동차 노조 등이 있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나면 그걸 메꿀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민주노총이 어느 순간 노조 근로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투쟁에 나서는 정치 세력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1시간 동안 그 중계되는 방송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정체가
조선일보가 어제 오늘 이야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론에서도 사실 정당한 법 집행해라, 한상균 체포하라라는 여론이 그 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여론이 사실 민노총이나 한상균 위원장이 싸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상균 위원장 이 자진 출두를 계기로 해서 지금 19일에 더 세게 민노총 파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총파업하겠다고. 근데 민노총이 총파업하는 게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총파업하겠다 걸핏하면 총파업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민주노총이 차지하고 있는 노조 내에서의 우위상 또는 근로자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위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민노총 총파업하면 지금 한상균 위원장 말대로 뭐 서울을 마비시키고 뭐 무슨 청와대로 진격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상균 위원장 말대로 되질 않아요. 실제 총파업을 해도.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총파업 자체가 그만큼 동력을 상실했다는 얘기고 민주노총 수뇌부가 민주노총의 하부 조직과도 사실은 그렇게 뭐 공감대가 넓지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왜 그러냐면 어저께 4시까지 경찰이 뭐 좀 하여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 결집하라, 총 직결하라고 민주노총 수뇌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조계사 주변에 직결한 민주노총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벌써 민주노총 수뇌부가 얘기하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민주노총이 국민 여론으로부터는 물론이고 그리고 노동자들로부터도 또 조합원들로부터도 그 전체적인 공감대에서 상당히 벗어난 투쟁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면 총파업이고 그 다음에 나가서 무슨 정권 퇴진까지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데에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도 자 그런 정치적 주장이 아니고 정말 민주노총의 설립 취지에 맞게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총파업 하겠다고 저렇게 하지만 그것이 큰 공감대나 동력을 얻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 저것 자체도 또한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함께한 여의도 평행 이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